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무진월 운세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 운세는 처음 해보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 두리뭉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갑진년이라는 것은 이 갑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그리고 무언가 새롭게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무진월이라는 간여지동이라는 큰 이게 토기운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진술충리라는 것은 무언가 인묘가 되는 곳이죠. 임수랑 신금이 인묘가 되죠. 갑일간을 보면 인성이랑 관성이 인묘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직장 이동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가 프리랜서라든지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직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무진월에 자리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진이라는 것은 백호죠. 백호라는 것은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라는 기운은 잡아주는 역할이고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고 이 갑이나 을목일간들한테는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안정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축인묘년에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다면 이렇게 갑진년에 무진월이 되면 내가 정착할 곳이 생긴다. 알바를 하더라도 장기 알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라는 기운은 금을 밀어주는 것이죠. 간여지동으로 큰 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본인 갑이나 을목일간들이 식상이라는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 관살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슨 살이를 할 가능성이 높죠. 찍소리 안 하고 일만 하는. 근데 식상이 있는 분들은 관을 유도리 있게 쓰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유도리 있게 하고 인정을 받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죠. 식상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고 일하는 것이고 식상이 있다면 인정을 받고 일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갑진이라는 글자는 갑이 주인이죠. 이 을목은 이 갑이라는 겁재에 의탁해서 이 진토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뿌리를 내린다기보다는 안착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 진토라는 땅에 이 을목일간들이 정착을 하려면 이 갑이라는 마스터키가 필요한 것이죠. 등락의 갑이죠. 겁재를 이용하라. 겁재를 이용해야만 직장도 소개를 받고 이 겁재를 이용해야만 안정성 있게 이렇게 내가 계획하거나 추진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갑은 을목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지만 을목은 갑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갑진년에는 이 무진이라는 땅을 내가 디디려면 이 겁재, 갑목을 이용해서 등락개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나 을목일간들은 진토라는 넓은 무대를 만났고 큰 재물을 만나는데 나 혼자 이거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을목일간들 같은 경우는 등락개갑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갑진년에 이 진토는 갑의 것이죠. 을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을진이라는 육식갑자는 없죠. 갑진은 있어도 을진은 없죠. 이 진토의 땅은 갑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겁재의 힘을 빌려서 이 무진월에 이 진토라는 넓은 무대에 내가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겁재를 이용해야만 이 을목일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운을 애정운을 보자면 토는 금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관이죠, 그게. 내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상이 있다면 연애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 변화무쌍한 이런 무진이란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한테 내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죠. 무진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자라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리고 이 신자진 삼합에 수기운이 인묘가 되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이권 이런 게 관련된 것이 무진월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을일주는 이제 넘어가고 이번에는 병화, 정화 일주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식상에 들어오죠. 식상이라는 것은 재성을 밀어주는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프로젝트를 맡는다든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신금이랑 임수가 임묘가 되죠. 관성이랑 재성이 임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 정활관들도 직장 이동수 같은 게 이제 무진월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진이라는 백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 정활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큰 일에 가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리한 일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정화일관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류죠, 풍류. 술을 마시고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음주 가무에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뭐 구설 잡음이라든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상관이라는 글자가 간여지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일관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삼계탕집을 한다. 정화일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 메뉴도 추가를 한다. 내가 파는 물건에서 무언가를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애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남자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솔선수범해서 미팅 자리에 나간다든지 선자리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진토수의 개수가 있죠. 어디 놀러 갔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토 속에 식상 안에 진토 속에 개수가 있다는 말은 내가 식상 재밌는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개수라는 남자가 있네 라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애정운이 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상관이 식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류인자 그리고 일이 들어오는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토, 기토일간들을 간단하게 볼게요. 비견이랑 겁재가 들어오죠. 무토는 비견이 들어오는 것이고 기토는 겁재가 들어오는 것이죠. 일단은 신금이라는 상관이 임묘가 되죠. 뭐 건강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임수 편재가 임묘가 되죠. 무토일간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돈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토일관들한테는 무진이라는 커다란 겁재고죠. 이게 겁재일 수도 있지만 귀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이 무진이라는 큰 겁재를 이용해서 이 진토 속에 있는 개수라는 편재를 내가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생길 수도 있고, 물론 고정자산인 임수가 돈이 나가지만 이 진토 속에 있는 개수라는 편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토일관들은 뭐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돈이 나가면서 이 편재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무진이라는 겁재가 제한이 들어오는 것이죠. 돈 되는 게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라는 식으로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일관들 같은 경우는, 무토일관들은 돈이 나갈 수도 있지만 기토일관들은 오히려 역으로 돈을 벌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진월에. 물론 뭐 임수 임묘가 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겁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기토일관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경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연애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토 속에 있는 개수, 이 개수 정관 하나를 두고 이렇게 삼각관계, 저 남자가 내 남자인데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무토기토일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관이라는 기운이 인묘가 되고 임수라는 돈이 나간다. 돈이 나가지만 또 기토일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개수라는 편제를 땡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을이 갑을 보면 등락해갑이죠.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토일관들은 겁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이랑 신금일간을 보겠습니다. 이 경금일간들 같은 경우 이 신금이라는 겁재가 인묘가 되죠.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뜻도 되죠. 이 진토라는 토는 경금이나 신금을 이생해주는 토기 때문에 내가 이 신금이라는 겁재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묘가 되죠. 내가 인묘가 된다라는 것은 다음 달에 사화라는 정관이 기다리고 있죠. 내가 고개를 숙일 일이 있다라는 것은 보통 상을 받으면 고개를 숙이죠. 이 사화라는 정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관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일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생금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경금일간들한테는 편인이라는 게 작용이 되죠. 편인은 전문 자격을 뜻하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만 딸 수 있는 게 편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에 이제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를 갔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라든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격증 공부라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인성적인 공부를 간여지동으로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딸 수 있는 거에 내가 이제 조금 올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금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일간들한테는 정인이죠. 이제 내가 구급 공무원에 도전을 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한다든지 오랫동안 생각했던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식상은 약화되는 것이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 수기운이라는 게 약간 인묘가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들어오니까 내가 인기가 상승한다. 어떤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 갔는데 어떤 남자들이 대시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 대시. 경금이든 신금일간들 중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급상승한다. 미팅이라든지 소개팅 자리 아니면
밴드 모임 같은 데 갔는데 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이제 경금, 신금일간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임술간이랑 계술간들을 보겠습니다. 관성이 이제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는 거, 편관이 들어오는 것이지, 편관. 편관을 칠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 사주에 갑이나 을이나 임목이든 묘목이든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이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괴롭다. 근데 식상이 있는 분들은 유도리 있게 이 힘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임술관이나 계술관들 같은 경우는 내 사주에 갑이든 을이든 임목이든 묘목이든 이런 식상이란 기운이 있어야만 이 무진월이라는 거를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도한 업무가 나에게 내 어깨에 짊어지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평관운이라는 게 힘든 일, 번거로운 일. 그리고 물론 여자분들한테는 뭐 애정운도 강화가 되는 것이고 뭐 어쨌든 피곤한 일에 가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내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술관들한테는 정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 이동수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제 봄이 지나니까 이제 괜찮은 회사에서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뭐 내가 아이돌을 준비하는 이렇게 뭐 그런 오디션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식상을 이용해서 이 오디션에 참가를 해서 내가 오디션에 합격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무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경쟁의 글자죠. 아리로 이제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굉장히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만약 식상이라는 기운이 없다면 이 무진이라는 관을 내가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피곤한 일에 가담을 하는 것이죠. 그냥 몸만 괴롭고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임수계술관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목 기운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무진월에는 이 목 기운이라는 것을 내가 소토를 해서 이 목이 있어야만 이 관성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이 없는 분들은 이 무진월이 오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운이 오니까 뭐 취직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하고 어쨌든 자기 사주에 목이 있습니다. 근데 다 천만다행인 거는 갑진년에 이렇게 갑이 식상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식상이 없는 분들도 운에서 갑이라는 식상이 떴죠. 내가 이뻐진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진월에는 내가 임수나 계술관들 같은 경우는 결혼 운도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애정 운도 강해지고 운에서 갑이라는 게 갑진년에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진월이라는 것을 임수나 계술관들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인기가 상승할 수 있고 과중한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 계술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뭐 편관 칠살 이런 표현은 조금 좀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내가 인기가 급상승이 될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두리뭉실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갑부터 개수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앞뒤 이렇게 뭐 안 맞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제가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무진월에 모든 분들이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